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소장님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아니, 마이크 불 들어오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뭘 잘 몰라요. 자, 국민의힘 9개월 만에 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9개월 만에 물러나고 또 비대위를 꾸립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 대표직에 당선이 될 때도 그렇게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러날 때도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4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됐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일단 체제를 좀 빨리 비대위 체제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윤재욱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3개의 기관, 그러니까 비대위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까지 이 큰 조직 3개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앞으로 오는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 기관들을 출범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공관위 출범도 당연히 비대위원장의 인선 이후로 이제 미뤄지게 됐습니다. 당원 당규상 1월 10일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은 지킬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구원투수로 누가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도 백가쟁명이 이어졌는데, 일단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이 되지만, 다만 윤 대통령하고 이제 너무 가깝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단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오보이길 바란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용산이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덧붙였고, 당내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인데다가 현직 장관 신분이다 보니까 급하게 인선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장관직을 그만두고 후임이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현실성이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안팎에서는 이 외에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 소장님, 빨리 보따리를 풀어주십시오. 임경민 작가님이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더 보탤 말이 없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려고 했던 분도 있다고 하고. 처음부터 좀 따져볼게요. 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고 총선 승리 달성하는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물색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용산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자율권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자괴감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최고위원 중진원들 연석회의 했을 때는 결론은 나경원 전 의원을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 나경원 전 의원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겠다. 그러한 이제 합의를 봤대요. 그래서 왜 그런 합의를 봤냐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래도 여성이고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추천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했을 때 장제원 의원이 반윤의 선봉장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분을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려고 한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해 볼 수 있고, 지금 당의 최고의 그냥 핵심 실세는 이철규 영입위원장인 것 같아요. 인재 영입위원장. 네. 예. 그분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익명의 관계자라는 발언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쨌든 당의 전문적인 보좌를 받으면 훌륭하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제 워딩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 워딩을 한 분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철규 당핵관이라고 나왔지만, 네, 이철규 위원장은
인유한 위원장을 밀고 있다. 근데 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동훈, 김한길 이런 분들은 뭐 비대위원장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디로? 이 일설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공통된 전망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고 싶어 한다. 본인이 갈 가능성이 많다. 뭐 네, 이러한 전망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다 뭐 소용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내일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평론가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대위로 못 간다. 선대위로 바로 갈 거다라고 거의 90% 이상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위로 갑니다. 간대요.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음 주까지는 그냥 비대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윤재옥 권한대행의 생각과 판단인데 어떻게 정리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킬러 문항 아닙니까? 중도층으로 확장도 해야 되고 능력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되고 선거 승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뜻에도 맞아야 되는 거. 어우, 이거 이준석 어때요? 이거 제일 중요한 데서 일선에서 딱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포옹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오늘 조중동 언론 뭐 기사와 사설에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용산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무리 뭐 비대위원장 누구 세워놓고 공관위원장 누구 세워놓더라도 또 대통령과 용산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한 지적도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설. 예. 그 대통령의 쫄병이 아니다. 정치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의 잘못은 김태우를 막지 못한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여사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한 것 이렇게 짚었다고. 조선일보에서 좀 그런 것들을 그냥 드라이하게라도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안은 혁신공천과 세대교체. 이 진단과 대안이 뭐가 안 맞는다. 그게 역설이라는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네, 그런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이번에 당 대표 뭐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그만두는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좀 폭력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신문 뭐 언론 보도 다 보셨겠지만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좀 깊숙하게 개입한 것이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도 경로설, 대통령 경로설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도 대통령 경로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보고 너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 하겠지만 네. 이제 다양하게 저한테 이제 해주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순방을 떠나시면서도 순방 과정 중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좀 정리하라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격노하신 것으로 네.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당내 민주주의의 이제 붕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김기현 대표는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총회의를 모아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이 대통령의 경로와 연관이 되어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거라.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대통령의 경로에 의해서 다른 경쟁 후보들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를 세운 것도 대통령의 경로고 그다음에 물러나게 한 것도 대통령의 경로다. 경로로 시작해서 경로로 끝났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소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 변할 기미가 없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실인 것 같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장차관들 이분들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 중에서 합리적인 상식적인 당원 당규에 입각한 룰, 경선 룰에 의해서 이렇게 후보가 된다? 될 거다라고 추측하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왜 그러겠냐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공천권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네. 본인들이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경선을 하면 현역 의원들을 이길 수 있는 신인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면 영남권에서 상당한 수준의 강제적인 물갈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전 대표가 됐네요. 전 대표는 공천 받습니까? 이것도 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참 어느 수준까지 얘기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김기현 당대표는 무소속이라도 그 지역구를 이제는 사수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당대표직에서 되게 수모를 받으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역구 출마도 못한다? 정치 인생 끝이죠. 그러기에는 너무 젊으시고 좀 의욕이 많으세요. 어제 장윤선 기자는 경선만 붙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대표가 경선만 붙여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어쨌든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에서도 김기현밖에 없다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내일 돌아오시죠, 대통령이? 네. 대통령 내일. 예. 그러면 주말 사이에 뭐 정리가 주말이죠. 되겠네요. 그렇죠. 주말 사이에. 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러다가는 여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다 이긴 여당이 당 대표 체제, 정상적인 체제보다는 비대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참 보수파 패널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긍정적이고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러한 혼란 상황. 그러니까 집권 여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용산에서 개입을 하고 또한 그 지도부를 날리는데도 개입을 하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된 논의를 1시간 반 가량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총회 끝나고 이모경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특히 자유 발언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민주당 당 내부의 전체적인 지도부 분위기가 병립형 회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막상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눈물로 자기 주장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대로 병립형 회귀를 택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지금 이제 당 외곽에서 나오는 그 범민주 연석회의라는 이제 조직체가 있는데 네. 이 시민단체들하고 이제 연대를 해서 민주당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연동형제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추진하되 여당이 만약에 거부한다면 개혁 비례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이해를 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위성 정당이 난립하는 거를 막고 이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위성 정당 유일의 위성 정당을 별도로 만들자 이거를 일종의 이제 차악 개념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의총에서는 결론을 못 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계의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한테 이선 후퇴 그리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용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시한이 연말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장 소장님. 당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생명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제발 좀 지키시려는 노력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과정, 그다음에 선거 과정 중에서도 몇 번이나 공약을 했었던 것이고 그 여러 이제 연설문에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3당, 4당이 나오는 다당제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본인 육성으로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병립형으로 가야 우리가 15석에서 25석 정도 더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필요 없어. 그냥 현실적으로 내 사람들 조금 더 챙겨가지고 국회의원 의석수 많이 더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를 쭉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준연동형으로 가서 소위 개혁비례연합을 하는 것이 실리도 더 의석수도 더 민주 플러스 그 개혁비례연합을 하면 의석수도 더 많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도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병립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라는 말씀과 그러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는 병립형, 명분은 준연동형 이것도 오늘 의총에서는 일정하게 깨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명분과 실리가 병립형에는 실리가 있고 준연동형에는 명분이 있다. 이런 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의총에서는 이미. 준연동형 가가지고 결국엔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매정당 내지는 자매정당이나 위성정당이나 말이 이라고 똑같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밥 먹으러 가요, 식사하러 가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결론을 내보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일정표인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원칙 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또 한겨레 단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최상병 사건의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군에서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관련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겨레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김아무개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하고 이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하필이면 통화를 한 날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당일입니다.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고 다시 회수를 한 8월 2일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 파견돼 있었던 김아무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아무개 대령이 전화한 시간이 이첩했던 사건을 회수하기 24분 전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정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회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좀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건 기록 회수와 그리고 박 대령에 대한 입건 이때는 이제 집단 항명 수괴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보직 해임 논의와 결정까지 하루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거다라고 박 대령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앞서서 어제도 단독을 한겨레 신문이 냈는데 군 검사도 해병대 순직 사건 VIP 외압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서가 신문을 받아가지고 진술서가 있어요. 근데 검찰에 있는 거죠. 군 검찰이 이거를 재판의 증거로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나오는 사건 회수 결정 관련해서 조사를 안 해요. 지금 군 검찰이. 네. 회수 관련된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이 회수해서 통화한 사람들 그 두 사람에게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 질문지가 너무 간단해. 질문 한 7개, 9개 요 정도 있고 한 3페이지 딱 질문지 답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고요. 정말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꼭 5년, 10년 후에라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